처음 만났던 날처럼 평범한 하루를 보내자. 어젯밤 태성이 건넨 그 말이 유보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침 일찍 도시락을 싸고 권율의 머리를 따아주며 오랜만에 평범한 아침을 만끽하려 애썼다. 그러나 평범함이란 것이 그녀의 삶에는 좀처럼 허락되지 않는 사치였다. 권태성은 그날도 자료실 대신 거리로 나섰다. 며칠간 쫓던 단서, 3년 전 킹피셔의 클라이언트였던 인물과 접점이 있는 남자의 뒷모습을 발견한 순간이었다. 그는 무전을 넣을 새도 없이 곧장 뒤를 밟기 시작했다. 남자는 골목을 이리저리 꺾어 도망쳤다. 태성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도 잊고 전력으로 뒤쫓았다. 거기서요. 좁은 공사장 사이로 남자가 사라졌다. 태성이 모퉁이를 도는 순간 어둠 속에서 둔탁한 무언가가 그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그는 짧은 신음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뜨거운 통증이 옆구리에서 번져나갔다. 손을 대보니 붉은 피가 흥건히 묻어났다. 이런.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그는 휴대폰을 더듬어 겨우 문자 한 통을 보냈다. 짧은 주소 하나뿐이었다. 거의 동시에 유보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태성. 화면에는 완성되지 못한 문장과 지도 링크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곧바로 차를 몰았다. 공사장에 도착한 그녀는 남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달려갔다. 태성아, 태성아, 정신 차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옆구리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유보나는 평소의 냉철함을 완전히 잃은 채 떨리는 손으로 지혈을 시도하며 구급차를 불렀다. 남편의 피 묻은 얼굴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녀가 살아온 삶이 결국 이렇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다치게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병원 응급실 앞 유보나는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다. 그때 맞은편에서 다급히 걸어오는 이동진과 스쳐 지나갔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채지 못한 채 각자의 걸음을 이어갔다. 하지만 몇 걸음 지나친 뒤 이동진의 발걸음이 문득 느려졌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이미 유보나의 뒷모습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어디서 봤더라. 그는 미묘한 위화감을 떨치지 못한 채 다시 걸음을 옮겼다. 같은 시각 두루미전자 영업 3팀 사무실에서는 뜻밖의 소문이 돌고 있었다. 부장님이 갑자기 우리를 집으로 초대했다며? 그러니까. 애도 있는 집에 우리를 왜 부르지? 김봉팔과 오현남이 눈짓을 주고받는 사이 기영도가 심각한 얼굴로 모니터에서 고개를 들었다. 도청 신호 다시 잡혔습니다. 이번엔 좀 더 가까운 위치예요. 사무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할 무렵 문이 열리고 유보나가 들어섰다. 병원에서 곧장 온 듯 그녀의 옷에는 아직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유보나는 팀원들을 천천히 둘러보다 입을 열었다. 퇴사하겠습니다. 사무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김봉팔이 먼저 반응했다. 지금이 제일 바쁜 시기인데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가족을 지키겠다는 거야? 아니면 도망치는 거야? 오현남이 날카롭게 물었다. 유보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짧게 답했다. 둘 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섰다. 등 뒤로 팀원들의 웅성거림이 오래도록 이어졌다. 그날 밤 유보나는 집으로 돌아와 권유를 품에 안았다. 태성은 다행히 안정을 찾아 병원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딸과 함께 그림책을 읽으며 평범한 저녁을 보내려 애썼다. 하지만 집 안 구석구석을 살피던 그녀의 눈에 또다시 낯선 흔적이 들어왔다. 화분 아래 붙은 작은 렌즈, 콘센트 틈새의 미세한 이물감. 감시는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었다. 병실에서 눈을 뜬 태성은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화면 속에는 오늘 놓친 남자의 흐릿한 사진이 떠 있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킹피셔 내가 누구든 이번엔 반드시. 그리고 그 밤 유보나는 홀로 옥상에 올랐다. 도시의 불빛이 아득히 펼쳐진 아래 그녀는 오랜만에 소총을 꺼내 조립하기 시작했다. 손끝의 움직임은 여전히 정확하고 익숙했다.
퇴사해도 이 일만은 끝내고. 낮게 읊조리는 그녀의 목소리 위로 차가운 밤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퇴사 선언 이후에도 영업 3팀은 쉽게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김봉팔이 그녀의 자리 앞에 서서 진지하게 말했다. 내가 나가면 팀이 무너져. 다시 생각해봐. 팀장님, 죄송하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아요. 기영도가 조용히 다가와 말을 보탰다. 부장님, 도청 신호 발신지가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이제 거의 집 근처예요. 유보나의 표정이 굳었다. 오현남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스쳐 지나가다 낮게 속삭였다. 퇴사해도 우리는 너를 지켜볼 거야. 그 말은 위로도 경고도 아닌 어딘가 서늘한 여운을 남겼다. 퇴원한 권태성은 집에서 며칠 요양하는 대신 곧바로 자료실로 향했다. 그는 오래된 기사처를 꺼내 자신이 예전에 썼던 킹피셔 관련 기사를 다시 읽어내려갔다. 당시의 자신은 균형 잡힌 시선이라 자부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어딘가 킹피셔를 옹호하는 논조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때의 나는 왜 그렇게까지 그를 두둔했을까? 그는 낡은 수첩을 펼쳐 새로운 페이지에 무언가를 적었다. 두루미전자. 아직은 희미한 의심이었지만 그 이름이 그의 손끝에서 처음으로 종이 위에 새겨졌다. 이동진은 병원 복도에서의 스침을 곱씹으며 자료를 뒤지고 있었다. 범성훈이 서류 뭉치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뭘 그렇게 찾으세요? 카지노 사건 자료. 그때 킹피셔 패턴이랑 최근 저격 사건 패턴을 비교해 보려고. 두 자료를 나란히 펼쳐놓은 이동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저격 각도, 사용된 탄종, 현장을 벗어나는 동선까지. 겹치는 지점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이 여자 단순한 목격자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의 머릿속에 병원 복도에서 스쳐 지나간 여자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그 무렵 권율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대뜸 말했다. 엄마, 오늘 낯선 아저씨가 계속 쳐다봤어. 유보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옥선자는 며칠 전부터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하다며 시댁 식구들과 함께 은근히 그녀를 압박해왔다. 요즘 애 엄마가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것 같더라니. 유보나는 결국 유를 당분간 시댁에 맡기기로 했다. 안전할 거라 믿었던 선택이었지만 그 결정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의 시작이 될 줄은 그녀도 알지 못했다. 며칠 뒤 유보나는 마지막으로 한 건의 임무를 수행하기로 결심했다. 도청 장치와 관련된 인물, 이 모든 감시의 뿌리로 추정되는 자였다. 폐건물 옥상에 자리를 잡은 그녀는 조준경 너머로 타깃을 살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인기척들이 하나둘 시야에 들어왔다. 건물 아래쪽에서 권태성이 나타났고 반대편 골목에서는 이동진과 수사팀이 접근하고 있었다. 세 사람의 동선이 오늘 이 한자리에서 겹치고 있었다. 유보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남편, 형사, 그리고 타깃. 조준경 안에서 세 개의 운명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제발. 그녀는 낮게 되뇌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렸다. 총성이 밤 공기를 갈랐다. 어둠 속에서 유보나의 목소리가 갈라지듯 터져나왔다. 태성아. 피 묻은 손으로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만이 어둠 속에 오래도록 울려 퍼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유보나는 자신의 손에 들린 것이 남편의 피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총성과 동시에 그녀가 쓰러뜨린 것은 타깃이었다. 태성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넋을 잃은 채 서 있었다. 온몸이 굳은 채로 그는 방금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다. 태성아. 유보나가 조심스레 다가가자 그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 짧은 거리감이 지난 며칠의 어떤 말보다 더 아프게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이동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움직이지 마. 그가 총을 겨눈 채 옥상 위로 뛰어 올라왔다. 그의 시선이 쓰러진 타깃과 그 옆에 선 유보나 그리고 넋나간 표정의 태성 사이를 빠르게 오갔다. 상황을 짜맞추던 그의 눈빛이 점점 확신으로 굳어갔다. 당신이었군. 계속 어디서 본 얼굴이다 했더니 유보나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오랜 세월 지켜온 비밀이 가장 가까운 두 사람 앞에서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밤바람이 옥상을 스치며 세 사람 사이의 무거운 침묵을 흔들어 놓았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비박.